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면 뭐합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상승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죠. 요새 같이 알트코인들이 되게 초라해 보인 적이 없습니다. 쓸쓸해 보이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오겠죠. 매일 아침 이렇게 영상을 들으시지만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될까, 아니면 이쯤에서 던져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끊임없이 고민들을 하시죠. 어쨌든 자본주의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행복이 뭘까요? 사유재산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 가장 큰 틀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 또한 새로운 시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걸 제공할 걸로 예측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2000년대 초반 인터넷 혁명, 그리고 2009년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창세기 블록이 생성이 됐을 때 두 번째 인터넷 혁명, 차세대 인터넷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2009년 1월 3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를 저장만 했다면 이제 그 저장된 데이터의 참과 거짓을 가려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을 지급한다. 비트코인의 블록 형성을 하고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지급이 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점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금융 도덕성에 대한 윤리적 틀이 깨지고 있죠. 소수 자본가들에 의해서 부는 극명하게 가난한 자와 부자인 사람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형태를 깨부시기 위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죠. 그런데 비트코인 또한 점점 금융자본가들에 의해서 배후 조종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가장 큰 틀은 어쨌든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 요 이슈가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건 비트코인 또한 어쩔 수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광경을 보고 환호성을 치지는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가 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의 권력을 블랙록이 가져가 버려서 이제 비트코인 또한 그들에 의해서 무빙이 되겠죠. 운전이 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의 도덕성을 다시 찾고자 비트코인이 나왔고, 그 윤리적 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비트코인 또한 그들에 의해서 침몰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 상용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죠. 그리고 어제 기사를 보니까 바이든 AI, 바이든 목소리를 합성을 해서 선거 운동에 개입을 했다. 제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시대는 내가 진짜 나임을 디지털에게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라는 표현을 했었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잘못 전송된 데이터에 의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란 이야기도 했죠. 그만큼 지금 시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과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의 위변조, 해킹을 막아주는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이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AI, 인공지능은 사회를 꽤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은,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꽤 많은 직군들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 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재자들이 사라진다는 건 지금 인류라는 공동체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70%가 중재자들인데, 결국은 이 중재자들을 사라지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의 목소리를 위조해서 선거 운동에 개입을 하는 AI, 딥페이크,
갈수록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들의 일상 속으로 스멀스멀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합니다. 결국 인류는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놈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 비트를 보다 보니, 빗썸을 보다 보니 갈수록 알트코인들이 초라해 보인다. 그리고 저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이야기를 드렸죠. 디지털 금속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를, 자유를 줄 수 있는 도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알트코인, 얼터너티브 코인이라고 제 생각을 피력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알트코인들이 필요하지 않다. 어쩌면 XRP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오늘 제 이야기가 되게 횡설수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 이게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환경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뜰 거라는 상상을 하셨습니까? 모든 경제 시스템 자체가 플랫폼 경제가 되어버린 지금 시대에서 결국 코인들 또한 두 번째 인터넷 혁명을 맞이하면서 한 곳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XRP를 제2의 구글이라는 표현을 했죠.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거래의 도구여야 된다 라는 판단을 했고, 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CBDC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거래의 도구에 대한 완성도가 높은 놈이 스마트 컨트랙트, NFT, 디파이까지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갈수록 세계는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세상에 오픈을 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을 할 거고, 지금 블랙록이 왜 비트코인을 저렇게 가져가서 독과점 시장의 형태를 보이는지, 왜 비트코인의 가격을 그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 또한 어쨌든 그들의 전략일 수 있겠지만, 최근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비트코인 보유, 이게 가장 그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겠죠. 하지만 결국 CBDC는 여러분들 삶 속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대놓고 CBDC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XRP, 과연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전략은, 그들의 전술은 어떤 놈을 띄우기 위한 움직임인가를 정확히 지금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저는 주구장창 거의 3년여 동안 XRP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까? 시간이 지나면 다른 각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 생각은 XRP가 결국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CBDC를 방해하겠다, 그런 기사를 보셨죠?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CBDC를 누가 거부한다 그래서 노 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냥 과정의 일부다. 필연이다,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겠다고 거부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죠. 아날로그가 좋다.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고, CBDC 또한 그런 도구가 될 거라는 겁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개인이 비트코인의 시스템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CBDC 또한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시작과 끝은 결국 XRP죠. 그리고 며칠 전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중국에서 시작된 비트코인, 그리고 마무리를 미국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XRP를 흥행시키기 위한 도구로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조금씩 해봅니다. 어쨌든 그 어떤 선택
이든 그 어떤 폭이든 이 모든 행위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손가락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 누구 때문에 벌었다, 이런 이야기는 되게 유치하지 않습니까?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CBDC 이야기를 드렸고, 비트TV는 CBDC는 결국 암호화폐에서 출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리플 XRP는 대놓고 CBDC 하겠다 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죠. 리플의 프로토콜을 받아들이는 전세계 국가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도구로 자국의 화폐와 연동을 시킬 건지 굉장히 중요하죠.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은 이미 레리핑크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고, 모든 자산의 토큰화, NFT, 그리고 저는 XRP가 하고 있는 ODR 거래, 리플 페이먼트가 결국 미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험 테스트를 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는 저뿐이죠. 그러면 제가 또라이죠. 미친놈이죠. 지금까지도 굉장히 여러 번 미친놈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미친놈 소리를 여러 번 들어야 꼭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고, 또라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세계 중앙은행을 위한 은행, 국제결제은행 BIS, 꽤 계속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BIS는 CBDC와 토큰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CBDC 이야기가 나오면 2013년부터 미국이 태스크포스를 결성을 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FPC, Faster Payment Council, 더 빠른 결제 위원회. 그리고 그 태스크포스 안에 리플이 더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BIS 또한 작년 기사죠.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 BIS 국경 간 결제 태스크포스에 또 참여를 했다. 마스터카드도 함께, 도이체방크도 함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CBDC의 모든 프로토콜의 메인 기업은 리플사가 모든 걸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돼.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분이 있을까요?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사람 중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거의 일맥상통을 하죠.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어떤 근거, 본질적인 데이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왕좌왕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번에 더 큰 좌절감을 느끼셨다면, 어차피 이 시장에 들어왔고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제 영상을 들으면서 공존하고 싶으시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장 본질적인 데이터에 귀 기울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의 결말이 뭐일까요? 암호화폐의 끝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사 모으고 있는 그 코인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시작은 무엇이고 그 끝은 결국 뭐가 될 것인가?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암호화폐 역사, 결국 그 마무리는 저는 CBDC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결론적으로 그 끝은 XRP가 될 거란 이야기를 지금 되게 어렵게 하고 있죠. 레리핑크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BIS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2024년 1월 25일 했던 말들을 비트TV는 2년 전부터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었죠. 디지털 화폐 연구 및 토큰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결국 제가 2년 전부터 떠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주요 이벤트는 디지털 통화 CBDC, 사이버 보안, 금융 범죄 예방 및 녹색 금융에 초점을 맞춘 야심찬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설명을 했다. 녹색 금융,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는 금융이 갖고 있는 도덕성, 그 윤리적 틀을 결국 CBDC가 완성을 하겠다는 거죠. 누구는 세금을 냈네 안 냈네, 누구는 마약을 거래했네 안 했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금융 거래를 어쨌든 중앙정부는 CBDC를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 타락을 해서
금융 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CBDC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사생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유를 빼앗아 가버릴 수도 있겠죠. 위험하지만, 두렵지만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인터넷 디지털 커런시, 사이버 보안과 금융 범죄, CBDC를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거를 도입하지 않게 되면 더 큰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을 이미 그들은,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그들은 알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CBDC를 할 수 있는 놈이 과연 어떤 놈일까요? 사토시 나카모토도 계속해서 염려했던 더블 스펜딩, 이중지불,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X땡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